예, 안녕하세요. 1월 31일, 이렇게 1월이 다 가버리고, 예, 어제 날씨도 굉장히 따뜻해서, 뭐, 거의 뭐, 봄이 온 것 같았었어요. 아, 우리가 언제 겨울을 지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세월이 빠르게, 뭐, 정신도 없이 1월 달이 지나가 버렸네요. 오늘 31일, 네, 대통령 파기환송심, 오늘 결심이 있는 날이에요. 5시인데, 뭐 별로 다툴 게 없으니까 오늘 가서 이제 검사들이 또 공수한 내용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되겠죠. 그리고 변호사들이 뇌물 뭐 그 직권남용 건으로 3분, 그다음에 특별활동비 건으로 여자 젊은 여자 두 변호사 해서 5분이 나오실 텐데 뭐 공소장을 읽고 뭐 최후 변론하는 걸로 끝내겠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된다면 변호사한테 하소연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글을 적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뭐 그게 안 되면 저는 가서 그냥 타노스 비슷하게 보낼 거예요. 다 준비를 해갖고 밖으로 나가고 있고요. 예, 어제 아침에도 재판대리 선고가 2개 뭐 결심됐고 선고가 있어서 나간다고 나갔는데 임종석이가 검찰 출두한다는 얘기는 듣고 있었는데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뭐 유튜버들은 가봤자 맨날 쫓겨나고 뭐 또 장비도 저희는 좋지도 않고 그래서 찍을 생각은 하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가보겠다 하고 갔는데 뭐 그 검찰청 앞에서 핸드폰이 뭐 여러 가지 작동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버벅대고 있는데 마침 제가 준비가 거의 끝났을 무렵에 임종석이 차가 제 앞에서 멈추는 바람에 뭐 멀리서나마 차에서 내리는 임종석을 찍었고 아주 뭐 그 인간의 거들은 피고 잘난 척하고 목소리를 엄청 점잖게 해가서 하는 그런 목소리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는데 뭐 저희는 뭐 제 앞에서도 맞고 하니까 제가 뭐 카메라만 하나 들고 있었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뭐 정보과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있는 쪽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뒷모습만 찍었고 제 하프리로 소리만 쳤죠. 예. 잽싸게 다음은 문재인이야 하는 소리가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뭐 채널A나 뭐 TV조선이나 보니까 소리가 나긴 났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자가 소리쳤는데 사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진부하다고 느꼈는데 의외로 또 기사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무릎 꿇으라고 하는 그런 걸 봤었고 염동열 강원랜드 체험권으로 11시에 선고가 있어서 갔는데 마침 뭐 늦진 않았어요. 늦진 않았고 가니까 10분 전인데도 10시 50분인데도 사람이 의외로 없었어요. 예, 법정은 좀 뭐 310 2호였고 중법정이었고 자리는 넉넉했는데 별로 뭐 보니까 뭐 그쪽 지지사들 그렇게 온 것 같고 방청객들은 뭐 튀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겠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뭐 튈 생각은 없었고 내려와서 의외로 또 기자들 있는 데서 이 남자가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 앞에서 찍었죠. 가고 있는데 제가 해야 될 천벌이라는 얘기를 잽싸게 한 것이 그나마 제가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저도 뭐 그 얘기 하고 나니까 덜덜 떨리죠. 뭐 항상 아니 뭐 옆에 누구라도 있으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그러는데 저도 혼자 뭐 그런 말 하려면 긴장도 하고 많이 나중에 보니까 손이 많이 떨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리하고 간단하게 유튜브를 올리고 좀 뭐 최소원 씨한테 쓸 편지를 빨리빨리 준비를 해갖고 그걸 준비해갖고 또 이제 2시에 세월호 시간 어, 세월호 사건 보고 시간 관련으로 결심이 있어갖고 막 올라갔더니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더니 날짜가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거기 오시는 분 아는 분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변경됐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뭐 법원이 뭐가 이렇게 급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법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상한 일들이라고나 할까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2시에 이제 그걸 못 보고 그래서 또 왔으니까 그 사법농단으로 재판받고 있는 게 2건이 있어서 그걸 갈까 어쩔까 하다가 이태종 씨라고 혼자 재판 받고 있는 게 있어서 거기를 한번 가볼까 하다가 거기서 카톡하고 뭐 증인이 나왔는데 제가 좀 관심 쏟기에는 좀 못 알아듣는 소리 같아갖고 그냥 카톡만 하다가 바로 나와버렸어요. 또 연락이 또 왔었고 그래서 어제는 그렇게 이제 나를 보냈는데 오후에 저는 늦게 들었었어요. 김기춘 실장 등
블랙리스트 재판이 파기환송이 됐다고 대법원에서. 제가 그거를 전날인가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검색을 못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그 재판이 검색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저 아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파기환송 됐다고. 뭐 그래서 일단은 파기환송 된 거는 뭐 바로 판단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결국 뭐 파기환송심 가보니까 뭐 다시 심사숙고하는 것도 없고 뭐 한번 열었다가 그다음 결심하고 이러는 거라 되게 실망은 했는데 어쨌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다는 것은 형을 좀 조절한다는 거. 지난번에 8월 29일 날도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되니까 온갖 언론이 그거 건별로 분리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 그 형이 더 많아질 거라 이렇게 떠들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33년에 더 줘봤자 뭐가 달라져요. 거기를 2, 3년 터져갖고 40년을 때린다 한들 그 대통령 재간부터 중요해져요? 웃기는 코미디라 저는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뭐 대통령 재판은 이제 오늘이 결심이고 선고는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최수원 씨 재판에서 벌금을 1185억인가 때렸다가 300억을 때렸어요. 예, 뭐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뭐 대통령은 추징금은 없고 벌금이 75억인가 뭐 70 얼마 최수원 씨하고 같았었나요? 그런 금액이 있으니까 요번에 대통령 이제 벌금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오늘 검사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네. 블랙리스트 그 건이 어제 파기환송심이 됐고 제가 또 뭐 어제 찾아본 김에 찾아봤더니 화이트 리스트가 2월 12일 날 대법원에 선고 일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월 13일 날 2월 13일 날 선고일로 됐는데 13일 날 재판이 좀 많아요. 이거 고민인데 신강렬, 조희연, 성창호 대통령께 특별활동비로 6년을 때린 예, 이 판사 그 조희연 이렇게 해갖고 10시에 선고가 있어요. 그러면 이 건은 세 사람이기 때문에 뭐 선고 내용이 길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이트 리스트는 13일날 2월 13일날 11시에 있어요. 이거는 뭐 간단할 것 같고 재판받는 분이 7분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7분이 재판이라고 해도 거의 뭐 비슷하기 때문에 11시 한다고 그러면 뭐 길어봤자 1시간이에요. 11시 했다는 거 보면. 그리고 또 11시에 건성동이가 또 선고가 있어요. 이거 참 그리고 오전에 그렇게 몰려있고 이제 2시에 이태종 그 사법농단 관련으로 이분 재판 있고 그 다음에 이민글, 이규진, 심상철 두 판사들 2시에 재판 있고 그 다음에 윤규건 4시에 있고 근데 오후니까 괜찮은데 오전에 이렇게 재판이 3개나 몰려있어서 저는 그냥 지금 생각에는 신강렬, 조희연, 성창호 뭐 선고에 들어가 볼 생각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2월 달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몰리는 게 있고 이제 우병우 수석이 3월 12일 날 재판인데 이게 막 결심이 될는지 지난번에 검사들이 뭐 증인들 불러달라고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재판하게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우병우 수석도 직권남용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지난번에 양승태 대법원장들 포함해서 사법농단이라고 한 15분이 재판받는 있는 것도 전부 다 직권남용인데 이것도 때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그 대통령 재판이 끝나고 나면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 재판을 할 거라 대통령에 대한 이 직권남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할 거라 이렇게 했는데 이 블랙리스트가 대통령 오늘 결심인데 파기환송심에서 선고가 되기 전에 이 블랙리스트 건에서 다시 파기환송을 시키면서 다시 이거 심의를 해보라고 한 것은 대통령 재판에서 이 직권남용 부분 상당 부분 직권남용이죠. 최순 씨하고도 공모를 했다는 걸로 최순 씨도 직권남용으로 걸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대통령 재판에서 직권남용을 확 빼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평소에도 제가 이 직권남용은 대법원장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 전부 다 직권남용을 뭐 절대로 못 때린다라고 제가 여러 번 주장을 했는데
직권남용 돼보세요. 지금 이거 지금 문재인 패거리들 어떻게 되나. 결국은 자기네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문재인 패거리의 직권남용은 상상할 수도 없고, 박 대통령 시절에 이 관련된 분들의 직권남용은 정권이 바뀔 때 이거를 올가맨 거예요. 뭐 캐비닛 문구 이런 해가 등등 하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문재인 패거리들은 직권남용을 아주 하고 있어요. 노골적으로. 그래서 이 직권남용을 자기네가 때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저는 사실 좀 어제 그 파기환송심 됐다는 얘기를 듣고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재판을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블랙리스트 들어갈 때 저는 뭐 가슴 아팠고 막 결심 때 제가 엄청 많이 울었죠. 1심 구형이 2017년 12월 19일이었었어요. 얼마나 암담한 때예요. 예, 그래서 이때 김기춘 시장님의 뭐 건강 상태나 이런 얘기 하실 때 또 많이 울었고, 조윤선 장관, 문체부 장관 4개월 하다가 이런 고초를 당하고 있어서 굉장히 억울하고, 뭐 하여튼 2017년도는 그 탄핵이 아주 그 기운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분 할 때도 그렇고, 김상률 씨는 영국에서 공부한 분이고, 이분도 청와대에 들어간 지 8개월 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당하신 거예요. 그 자기 학문분야에서 굉장히 전문가라 대통령 쓰시고 싶어 했었어요. 그랬는데 뭐 자기 스스로도 좌파 진보 쪽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청와대에 들어간다고 온갖 우파들이 이 사람을 엄청 괴롭혀갖고, 뭐 특히 조갑재 씨가 그랬다고 재판장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뭐 김기춘 시장님도 이분의 등을 두드려 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들어올 때 다 검증하고 왔으니까 너무 힘들하지 말라고 이렇게 또 얘기했고, 조윤순 장관도 많이 위로를 해주고 그랬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우파들이 엄청 못살게 굴었다고 대통령이 쓰시고 싶어 했는데, 그거를 엄청 이 사람을 괴롭혀서 매일 사표를 써가지고 다녔다고 그렇게 하면서, 물론 뭐 이 사람이 차은택 외삼촌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뭐 하여튼 일을 제대로 못 해보고 그렇게 당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고, 이 사람도 구치소에 몇 개월 있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뭐 전체적으로 당시에 둘이었으니까. 그래서 김종덕 장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제가 평가를 좋게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김소영, 문제는 김소영이 항상 이 검찰들이 한 명은 자기네 편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김소영 씨가 저는 잘 모르는데 뭐 거기 오신 분들 또 이 사건을 잘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바라봤을 때 김소영이가 좀 하여튼 우리한테는 욕을 먹는 그런 거였었고, 최후 진술할 때도 저희가 너무나 놀랐어요. 딱 그 냄새가 나는 그런 진술을 여러 가지로 했고, 이 친구만 구속이 안 됐었죠. 예, 그랬고, 그 다음에 신동철, 정관주 수석들 다 구속돼서 그 수임복으로 재판 받으러 나왔었고, 예, 그래서 뭐 그 구속 만기를 채우고 이렇게 나왔는데, 나오고 나니까 많이 모습이 훨씬 더 좋아졌고, 이분들도 이때 이제 거의 다 처음 재판에서 최후 진술할 때 우리가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울었었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뭐 글도 보니까 아직 글 써놓은 게 아직도 제 메모에 다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곧 화이트 리스트 있을 테고, 직권남용 못 때려요. 진짜.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분들이 대통령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직권남용으로 다 감옥소에 갔다가 고생하고 나왔는데, 실제로 형이 확정돼서 들어가신다고 한들 어렵겠지만, 어려운 재판, 너무나 가슴 아픈 재판 받았고 감옥소에 이제 조금만 있다 오면 돼요. 그런데 문재인 패거리들 이거 직권남용 한번 해보세요. 재판 받고 감옥소에, 문재인 패거리들은 지금 박 대통령 시절에 일했던 분들하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 형을 받아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2배, 3배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에 와서 자기네들이 직권남용 아니다?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고 뭐? 무죄를 때리겠다고요? 아니, 물론 고맙지만 그 의도가 너무나 불손하고, 한번 차라리 때려서 한번 고생을 한번 같이 해보자고. 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재판받고 가슴 아팠고 두려워했던 이 사람들은 뭐냐고요. 조윤선 장관은 뭐 다른 것도 재판 화이트리스트 받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밖에서 누가 문만 두들겨도 굉장히 겁이 난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감성적인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겁나죠. 우편물만 와도 겁이 나죠. 그런데 문재인 패거리도 하면 정권 바뀌어가면서 집권남용해서 지금 걸려 들어가서 올해 내년 한번 받아보자고요. 어떻게 되나. 응? 그래서 저는 직권남용은 저것들이 못 때려요. 뭐 어제는 보니까 뭐 이거 하는데 13명 다 나와 갖고 있고 아마 그 사진이 어제 모습인지는 모르겠는데 김명수가 가운데 턱하니 앉아 있는 그 꼴을 보면서 정말 참 그래서 지금 뭐 사법농단을 해갖고 재판받는 것 이분들이나 뭐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번에 암 수술을 하고 나서 아직 일정이 정확하게 잡히질 않고 뭐 기일이 다 변경되고 막 해서 나왔는데 제가 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5월 달인가 이때 막 또 결심하는 걸로 또 나오고 있는데 제가 착각을 해서 본 건지 뭐 일정이 잘못된 거지 엄청 지금 복잡하게 돼 있어 갖고 이번에 그 재판 일정은 지금 정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런 상태라 억지 재판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법농단 이건은 제가 뭐 듬성듬성 들어가고 다 보진 않았는데 결심에 들어가고 처음에 이제 재판할 때 공소장 읽어내는 거나 마지막 결심할 때 들어보면 재판이 왜 됐는지를 신문에 뜨면 뭐 그때그때 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가 뭐 결심이고 하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일정을 챙겨서 결심인 날은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정이 돼 있고 2월 달에도 이렇게 몇 개 이제 중요한 재판들이 있고 오늘 보면은 대통령 선거를 언제 할지 날짜가 나오겠고 곧 나오시겠죠. 뭐 대통령께서 뭐 총선 전후로 나오시겠죠. 이제 뭐 날씨도 따뜻해지고 대통령 나오시면 네 지금 제가 보기에 대통령 나오시면 얼마나 어떤 사람이 놀래갖고 뛰어갈지 눈에 보이네요. 예. 그리고 뭐 저기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저희가 그 선거 관련으로 관련된 분들이 뭐 연수가 있어서 토요일날 집회가 없다고 사실 제가 그래서 토요일날 우리가 집회가 없으니까 좀 시내를 나가보자 이렇게 잠깐 생각하고 있다가 연수가 있는 프로그램이 보니까 내용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갈 수 있으면 저는 뭐 선거에 나가는 건 아니지만 선거 운동을 할 때 혹시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프로그램도 좋아서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보면 좋겠다 하고 연락했는데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아니면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잘 됐다 싶어서 내일 토요일 날 아마 시내를 한번 나가 볼까 생각 중인데 뭐 내일 아침에 제가 얼만큼 부진을 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뭐 제가 계속 주장해 왔듯이 우리가 이렇게 헤어져도 이렇게 헤어지는 것은 저는 별로 좋다고 생각진 않아요. 물론 우리가 뭐 그렇게 남녀 관계를 막 사랑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 우리가 큰 애정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줬다고 해도 또 안 줬다고 해도 우리가 꼭 이런 식으로 헤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나가보고 동지들에서 만나고 뭐 긴 얘기는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뭐 제가 평소에 주장해왔던 대로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벌써 막 골이 깊어져서 뭐 돌아오지 않을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내가 좀 더 진작에 좀 더 다구칠 걸 뭐 이런 생각도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모든 일에 뭐 정도가 있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뭐 내일 내키는 대로 나가보고 뭐 정강훈 목사가 광화문 쪽에 집회 신고를 못해서 100번 뭐 기념관이래나 어디래나 거기서 집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뭐 여기도 이렇게 거리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하여튼 분위기도 보고 뭐 또 헤매고 있을 동지들을 만나서 좀 위로도 해주고 그럴 생각입니다. 이제 곧 준비해서 대통령 파기환송심 5시인데 4시에 또 기자회견 겸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가보도록 하는데 저는 아마 그 길 못 갈 것 같아요. 아마 재판에 들어가려면 뭐 저번 법정인데 줄을 서야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빨리 가서 줄을 서는 게 중요해서
거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지님들 어디에 계시든 화이팅 하시고, 우리가 모인 것은 한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 다른 거는 볼 거 없으니까 뭐 이리저리 딴 마음이 생겼어도 좀 추스리시고, 좀 여유를 가지시고, 하여튼 열심히 박 대통령의 탄핵을, 불법 탄핵을 알리도록 하시고, 하여튼 좋은 날에 좋은 기분을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